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피스인사이트의 박수연입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주에서 열린 이산가족 기록물 전시 현장을 오늘 통일 현장에서 가봤습니다. 해방 후 38선 이남에 속한 우리 지역이었지만 6.25 전쟁 이후에는 가지 못하게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성인데요. 우리가 개성에 다시 발을 디뎠던 그날을 통일 발자국에서 찾아갑니다. 자네. 날로서? 그나빠, 임찬수, 그나빠. 평생 만나보라요. 평생이나 목동이 모르세요? 복관이 형이죠? 그토록 고대하던 만남이건만 세월에 밀려 자꾸만 옅어지는 기억들. 그래서 이산 가족들은 추억을 붙잡을 수 있는 물건들을 평생 간직하곤 합니다. 그들이 76년간 간직해온 보물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파주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지난주 이곳에서는 이산가족에 관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연말을 맞아 그동안 잊혀졌던 이산가족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20차에 이르렀던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를 살펴보는 전시였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들이 평생 간직해온 소장품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이산가족 기록물을 수집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안에 이산가족 기록물 10,000여 점을 수집을 했고요. 그중 한 125점을 저희가 선별해서 이번 전시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당시 사용했던 명찰부터 가족에게 받은 편지와 사진, 그리고 작은 소품들까지 낡긴 했지만 흠 하나 없는 물건들을 보니 그동안 이산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히 간직해 왔는지 짐작이 갑니다. 한눈에도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옷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6.25 때 피난 나오면서 입었던 옷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누님이 직접 떠주신 겁니다. 피난 나와서도 한참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휘어진 거 그 수원인데 거의 처갓집 그 아줌마가 남편이 군대에 나가서 소식이 없대요. 그러면서도 애 하나 안고서 이걸 기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집에서 보관하고 계실 때 좀 꺼내서 한 번씩 보시죠. 매일 때때로 봤죠. 네, 때때로 봐서 이거는 내가 무덤까지 가져간다 약속을 했었어요, 저한테. 이산가족 상봉 당시 만남의 징표로 받았던 물건들도 눈에 띕니다. 그 반지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내 조카 은하가 그 글을 잘 지어가지고 그 평양에서도 고등학생 문예 콩쿠르에 당선도 된 그 조카인데 평양 소년 궁전에서 교사하다가 그만뒀다고 학교에서 그 조카한테 이 구리 반지를 줬어요. 이토록 소중한 반지를 이산가족 상봉 당시에 작은 아버지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아니 너무 보고 싶고 나는 이산가족을 만나도요. 형이 돌아가셨으니까 결국은 1세대와 2세대끼리 만난 이산가족이에요. 이것도 될 거예요 아마. 1대 1세는 다 이렇게 1세대는 거의 돌아가신 분이 많으니까 그럼 1세와 2세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전시회는 인천 지역 이산 가족들과 일반 관람객 1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산가족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마주하면서 저희들 또한 이산가족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산가족 최고령자 세 분에게 현재 북한 고향 땅의 위성 사진을 선물해 드린 겁니다. 신동명님의 이 석교리 마을 액자로 인공위성으로 찍은 그 사진 산철은 의구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죠. 강산이 7번이 넘게 변하는 분단의 시간이었지만 고향 땅의 사진이 그리고 이번 전시가 잠시나마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그런데 용기 그런 걸 가져왔구나 하는 생각나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도 못 가져왔는데 다 생각이 나고 어떤 거 보면은 마음이 좀 뭉클하고 다 그렇죠. 그러고 나이가 먹으니까 아마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 고향 소리 스치기만 해도 그 마음이 영 안 좋거든. 이산 가족들은 또다시 상봉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영원한 만남이 있을 통일 역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1920년 5월) 남만주 철도회사 경성관리국에서 편성된 임시열차. 오전 9시 10분 남대문을 출발한 열차가 1시간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개성역입니다. 복사꽃이 만발한 개성을 반일 동안 여행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편성된 특별 열차인데요. 봄날 꽃구경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적지와 빼어난 자연풍광으로 사계절 내내 여행지로 인기가 높았던 개성. 우리가 다시 개성으로 여행을 떠났던 그날을 찾아가 봅니다. (2007년 12월 5일) 332명의 관광객을 태운 버스들이 시동을 겁니다. 국내 여행을 하는 여느 관광버스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만 이 버스의 목적지는 조금 특별한데요. 해외여행을 할 때처럼 출경수속을 밟고 군사분계선을 지나서 가게 된 그곳. 서울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개성입니다. 남쪽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여기는 이제 북쪽으로 가는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광객 대부분은 조금 약간 긴장하는 그런 상태죠. 심지어는 이제 이제 군사 분계선 안쪽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도 많이 통제하고 사실상 북쪽 구간을 들어서면은 양쪽 버스가 지나가는 옆으로 북쪽의 초병들이 계속 뭐 한 200m 단위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고려시대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논문 쓰면서 늘 개성이 어떻게 생겼었을까 하는 거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는 했는데요. 남아있는 기록들만 가지고는 모습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로 개성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린 거죠. 개성관광은 2000년 남측의 현대야산과 북측의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공단 개발에 합의한 후 공단 사업의 하나로 관광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2005년 8월과 9월 세 차례의 시범관광을 실시했지만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본격적인 여행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2007년 드디어 현대야산과 북측이 백두산관광과 개성관광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관광 여건이 조성됩니다. 원 회장님하고
그 실무진이 북측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북측의 그 유명한 관광지인 백두산 또 평양하고 묘향산, 개성 여기를 이제 둘러보시게 되죠. 개성공단 부지도 둘러보시고 관광지를 둘러보신 다음에 많은 그 협의하고 준비를 거쳐서 시작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개성공단이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을 하자 이렇게 그 개성공단 개발 사업안에 개성관광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성관광을 위한 북측과의 협상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관광 코스. 주요 관광지인 고려박물관과 선주교, 숭양서원 등이 시가지 안에 몰려 있어 관광객들이 개성 주민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답사를 갔을 때 이 관광지가 다 시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그 북측에서 허용을 해줄까? 왜냐하면 금강산에서는 약간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개성도 만약에 이 시내를 통과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관광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실향민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관광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 방문 또 내가 살던 이런 데를 한번 찾아오시는 데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셔서 개성관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성관광의 첫 일정은 황진이, 서경덕과 함께 송도삼절의 하나인 박연폭포를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박연폭포에서 900m 떨어진 관음사 방문으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점심은 개성 시내의 통일관에서 하는데요. 남쪽 음식이 호남이라면 북쪽 음식은 개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개성에서 그 유명한 식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성 인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삼을 넣은 그 닭백숙 같은 그 닭곰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그 전통적인 그런 또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게 이 11첩 반상기다. 물론 우리 다 그 한식 메뉴지만 밥하고 국을 뺀 11가지 그 메뉴가 이제 그 1인 식단으로 제공이 되는데 관광객분들도 다들 그 만족을 많이 하셨죠. 500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오후에는 고려시대 유적을 둘러보았습니다. 개성은 역시 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려시대 가장 큰 도시였고요. 그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었고 정치의 중심지였고 신앙의 중심지였고 또 죽어서는 묻히는 공간이었고 이런 종합적인 유적을 남긴 곳이다. 우리나라 중세 도시 유적 가운데 개성만큼도 사실 남아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한된 몇몇 장소만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지만 개성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됐습니다. 선주교가 이제 시내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선주교 그 이제 공간으로 담벼락으로 둘러져 있는데 어떤 관광객 한 분이 계속 담벼락 쪽으로 걸어가서 한참 그 담벼락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혹시나 이제 이 사람이 뭐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어르신 왜 여기 와 계시죠? 자리로 돌아가시죠? 그랬더니 저 담장 넘어 이렇게 손짓하면서 저기가 우리 집인데 그러면서 그걸 손짓하는데 정말 바로 앞에 집이 있는데도 가보지 못하는 그 심정. 정말 그때 이제 같이 그걸 느끼면서 저도 이제 가슴이 울컥했던. 2007년 12월에 시작해 이듬해 11월 29일을 마지막으로 1년 만에 중단된 개성 관광. 11만 2천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개성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통일 미래를 그린 웹드라마 청둥아 진정입니다. 청둥이는 세권 그리고 가영이와 대화할 때마다 남 한말을 이해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과연 이 위기를 청둥이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보시죠.
너 때문이야. 언니 잘못. 아니 그렇게 먹을 게 남아도 온다면서 할머니들 뼈다구는 왜? 정말 알다가도 모를 똥내라. 정말 실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쌍한 할머니 뼈다구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안 만든 너무들 합니다. 자, 나이스 보. 화이팅! 알겠습니다. 예, 어서 오시라요. 이거는 Hi, one big burger, large set, please. 이건 아니라 일도 못 알아듣겠어. Big burger, large set, please. 잠깐만, 익숙한 단어가 들린다. 빅 버거 라지 세트 하나. Yes, one.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드시고 가십니까? 아니면 밖에서 드십니까? 아, 그러니까니 여기서 드실 겁니까? 아니면은 밖으로 나가서 드실 겁니까? 어떻게? 아, here. 아, 여기서. 알겠습니다. 아, 계산. 감사합니다. 메뉴가 죄다 영어라. 그 외국인 손님이 와도 문제가 없구만. 아주 침착했어, 청둥동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저기요, 여기 주문 안 받아요? 아, 여기 한참 서 있는데 주문을 안 받잖아.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오늘 손님 너무 많았죠? 그래도 정식 근무 첫날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아, 우리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할머니 뼈다귀 어때요? 아이, 그걸 어떻게 진짜 할머니 뼈다귀인 줄 알고. 일 없습니다. 뭘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야, 그래 너. 내가 아까부터 여기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주문 안 받아? 어? 손님, 이쪽은 그 음식을 받으시는 줄이고 그 주문을 하시려면 이쪽으로 줄을 서셔야 합니다. 뭘 장난하냐? 어? 얼른 주문 받아. 어? 이 질서도 모르는 영감탱이 동무 이것 내 고래는 못하겠습니다. 어서 문하시면 줄을 서시라요. 여기 사람 그런 거 지금 소리 지르나? 참. 미안해. 어? 어른이 됐으면 아이들한테 그 본이 되셔야지. 고래 하면 되겠습니까? 알았어. 내가 다시는 안 그래. 뭘 그렇게 멍청이 서 있어? 주문 안 받아. 정동동무 진정하라. 예,
그 주문 받았습니다. 커피 한 잔. 진정하라고 정동동무.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라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